드디어 오픈AI에서 GPT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스토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픈AI 말로는 자세한 수익화 가이드는 1분기 안으로 공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AI는 이미 챗GPT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GPT 스토어까지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토어를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MS는 이것으로 어떤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런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감사합니다. 작년 오픈AI 데브데이에서 발표한 것처럼 누구나 자기가 만든 GPT를 올릴 수 있는 GPT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오픈AI 말로는 먼저 미국 사용자부터 수익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GPT 스토어는 쉽게 얘기하면 앱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필요한 앱이 있으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가서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GPT를 검색하고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GPT 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유료 사용자들에게 스토어가 보이고 이것을 쓰려면 챗GPT 화면 좌측 상단에 GPT 둘러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GPT 스토어에 들어가면 기존 앱스토어처럼 GPT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둘러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요즘 핫한 GPT를 소개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스토어에 흥미로운 GPT가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았는데요. 바로 유튜브 요약 GPT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어에 가서 유튜브 키워드 검색을 먼저 해봅니다. 검색 결과에서 비디오 서머라이저라는 녀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GPT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유튜브 링크와 같이 한국어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어떤 액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끔 권한이 필요한 GPT도 있기 때문에 권한 허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결과를 보면 나름 요약 잘해주었습니다. 오픈AI는 GPT 스토어를 통해서 GPT 제작자들에게도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 제작자 대상으로 수익화 가이드라인을 이번 1분까지, 그러니까 3월까지 안내한다고 하네요. GPT 만들어 올리는 것은 사실 앱스토어 앱 만들어서 올리는 것 비해서 훨씬 쉬워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앱을 만들려면 실제 만들려는 앱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GPT는 사실 기획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죠. 기획하고 GPT-4 이용해서 나만의 GPT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엄청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GPT 스토어 열리고 나서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토어에 등록된 많은 GPT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GPT인데요. 현재 오픈AI가 이것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 여자친구 돌려줘 라고 절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더해 오픈소스 연구를 통해 오픈AI가 맡고 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GPT를 만들자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전문 지식, 특히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법률적 제한이 있는 카테고리도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살짝살짝 경계선을 타는 형태로 배포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오픈AI는 왜 GPT 스토어를 런칭했을까요? 보통 기술 기반의 사업을 할 때는 기술을 나름 완성하고 그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오픈AI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LLM 기술을 챗GPT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죠. 하지만 챗GPT 자체는 너무나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뾰족한 목적으로 쓰기에는 추가 작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뾰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넣기 위해 사용자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계속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더 뾰족한 목표를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니즈는 외부 서비스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캐릭터 AI 서비스를 많이 쓰는 것을 확인했고 또 메타도 뾰족한 목적을 가진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메타 AI를 출시할 것을 공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AI도 뾰족한 목적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도록 GPT-4 기술을 만들어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GPT 스토어를 만든 것이고요. 좀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 크게 보면 GPT 스토어를 만들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생기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서비스하면 챗GPT가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필요한 GPT를 발견하고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생기면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챗GPT와 GPT 스토어를 함께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미 챗GPT 서비스 자체가 입소문을 타면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한번 일으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GPT 스토어에 올라온 GPT들도 충분히 입소문을 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서비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환경이 웹서비스, 앱서비스 등으로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는데요. GPT 스토어를 통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가 챗GPT 안으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제작자, 소비자 등 GPT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생성하는 차원에서 오픈AI는 구심축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이미 습관화되고 본인들 데이터가 GPT 스토어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챗GPT에 남는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생태계를 형성하면 결국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시장 결정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스토어의 시장 결정력을 통해서 앱스토어 수익의 30%를 받는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구글도 같은 정책으로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시장 결정력을 가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방향성도 나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통한 위험한 서비스 발생을 저지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안전성에 대해서 더 깊게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로 발생하는 비즈니스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이미 앱스토어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에서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구글의 경우도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10에서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앱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웹 기반 기술인 PWA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를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기술을 널리 홍보하거나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앱스토어를 통한 비즈니스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픈 AI도 결국에는 이러한 규모의 비즈니스가 되게끔 만드는 게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S는 이러한 생태계로 생기는 모든 이익을 자사 제품에 녹여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MS는 애플, 구글처럼 스토어를 통한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했는데 오픈 AI가 잘 되면 자사 제품군에도 이런 스토어 비즈니스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겠죠. 또한 MS는 작년 말 샘 알트만이 이사회에서 잘리고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픈 AI 이사진의 한 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게 되었고, 누구보다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제품에 녹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 AI가 GPT 스토어를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임팩트를 낸다는 것인데요. 결국 새로운 비즈니스 임팩트를 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로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로 돌려서 해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미 오픈 AI는 GPT API 공개를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 특히 응용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이번 GPT 스토어 오픈은 그 기회를 활짝 열어서 정말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계의 빠른 진입을 통해 성공을 얻은 케이스는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카톡, 라인 같은 사례도 있고요. 기존의 서비스를 앱으로 가져오면서 성공한 당근, 토스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앱스토어 말고도 웹툰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웹툰 작가로서 빠르게 작품을 만들고 성공시켰던 사례도 있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기안84, 침착맨, 이런 분들이 대표적 성공 사례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면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현재 GPT 스토어에 정말 많은 GPT가 있는데 지금 진입하면 늦은 게 아닐까요? 이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비교하면서 본질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앱보다도 훨씬 쉽게 만들 수 있는 GPT. 새로운 기회를 쉽게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침착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GPT 스토어를 둘러보았는데요. GPT 스토어를 통해서 인공지능 산업 장악력을 높이고 싶은 오픈 AI, 과연 의도한 대로 GPT 스토어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GPT 스토어가 생기면서 기존에 타격받는 스타트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GPT 스토어 참여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격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MS는 이 과정을 어떻게 도와줄지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공지향이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요.